네, 앞서 2부에서 방송 3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당 공정언론특위위원 맡고 있는 분인데요. 정연욱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촌철님들 그리고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 입성하시자마자 네. 여야가 아주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국회에 처음 나온 초선 의원님은 가장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와 협치 이런 국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21대 원구성 때부터 민주당에서 이 상임위 독식 문제가 있어서 일부 상임위를 또 내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 이건 좀 바로 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의총이 계속 열리고 있던데 의원들 많이 격앙돼 있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때요? 네, 의총은 지금 매일 여는 걸로 지금 잡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분위기는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흐트리지 말고 가자 하는 좀 상당히 이제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방송 3법에 대한 본 질문을 좀 들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평하시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일까요? 당에서? 네, 뭐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뭐 제일 먼저는 이 원구성 문제부터가 지금 꼬여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방송 3법 저희는 이제 방송 장악 3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야당이 내놓는 안을 뭐 지금 아직 단일안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이 상태로는 논의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의 방송 연구 장악 음모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적 성향의 이사진 문제입니다. 이 사장 선출권을 가진 이사진은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죠. 예. 그렇지만 이 방송장악 3법에서 말하는 친능 현업단체들의 상당수는 현재로선 친민주당, 친보, 진보 좌파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로서 저희가 볼 때는 진보 좌파 성향에 기울어진 단체들 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현재로서는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만을 위한 이사진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2부에서 김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현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표현은 좀 약간 뭐 다른 의도면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KBS나 MBC 모두 복수 노조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언론 그 KBS, MBC 이제 다른 노조고 연결돼 있고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 그 노조 그 복수 노조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언론 민노총 주도의 언론 노조가 지금 현재 방송 말씀하신 방송사의 비율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그걸 복수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약간 좀 궤변 아닌가 싶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민노총 주도의 언론노조입니다. 어차피 주도권은 거기서 쥐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김현 의원이 또 하나 주장했던 게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심의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니까 방송 3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까? 지금은 이제 뭐 법안 처리 전망을 당장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건 뭐 현재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겠고 최근에 뭐 최민희 의원 지금 뭐 일방적으로 과기방통위원장을 하신 게 있지만 일부러 작년에 발의했다가 폐기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오히려. 그러면 그 최민희 의원이 낸 일종의 또 타협안이라고 일단 한번 표현을 하죠. 그건 좀 검토할 용의가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검토 자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현업단체 비중을 선발 인원을 뭐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여러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방송 학회 인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숫자 자체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 숫자를 줄인 것 같지만 이사진 구성 숫자를 예. 그러나 기본 권력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일까요?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현행대로 가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지금 당면한 게 지금 다수 여당이 이 법안을 당장 속도전을 내서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한 가부 문제를 따지는 것이 성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저희도 논의를 하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야당이 내걸고 있는 방송장악 3법에 대한 대응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서 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그 호흡을 고르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네네. 여든 야든 보수든 네네. 진보든 떠나서 네. KBS나 MBC나 이렇게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든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방법은? 그 부분 앞으로도 여러 논의를 더 진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지배구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흔들리고 또 바뀌고 하는 문제는 저희도 그 심각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그 부분에 해법을 찾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기울어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동안 방송사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좀 약간 제대로 된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측면을 한번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뭐 사장 문제를 먼저 이렇게 지난 정권에서 이사진 문제부터 거론했던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과제들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당 차원에서 공정언론특위가 되든 어느 단위가 되든지 간에 네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안 자체가 예. 지금 야당이 지금 뭐 바로 따르면 뭐 다음 주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집중을 먼저 해야 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통위 문제인데요, 의원님. 네네.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런 건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공석인 3인이 지금 이제 2인 체제라는 게 지금 현재 나머지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회 의지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방통위는 작년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 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을 보냈죠. 국회에 세 차례나 보냈고 위원장들께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네. 김홍일 위원장이 아마 4차례 넘게 발언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추천 문제는 국회 차원의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진전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인 위원 체제를 무조건 고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 민주당이 그 지금 내놓은 안을 보면 네. 그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원 요건으로 4명 내지 5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게 방통위에서 2인 그 의결 체제에 대한 뭐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체가 위법이니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겠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니 뭐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니?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민주당은 이게 이제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위법적 소지라는 것하고 예. 위법이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을 못 채운 것은 국회에서 추천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빨리 그 방통위원 추천해서 임명하면 이건 그렇죠. 해결되는 문제다. 조속히 이루어지고 예. 위원 구성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방통위원장 탄핵을 얘기한다? 저는 이 부분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는 지금 뭔가 다른 정책 의도가 야당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최민희 뭐 현 의원을 이제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계속 미루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무의로 끝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것부터가 이제 어떤 그 정권에서
야당 추천을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때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최민희 네네네. 위원회 그 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이게 뭐 야당 몫이냐 여당 몫이냐 이 자체가 한번 먼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의 그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그 정책 편향성 문제, 이재명 대표를 그 실제로 그 상당히 좀 극찬하는 정책 편향성 문제가 드러났고요. 방통위원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방통위원이 이제 추천해서 법정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이 임명 전에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란 건 팩트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결격 사유가 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을 거부했다고 보는 것, 야당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야권이 주도해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법대로 많이 얘기합니다. 법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야당의 추천 자체가 여러 가지 충분한 수기 없이 야당의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건 또 법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 행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을 반발한다고 지금 여권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에 635회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년에 한 60회꼴인데요. 그럼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 이유를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세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다면 거부권을 만에 하나 행사한다면 대통령실도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명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당 같은 혹시 이런 구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지금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 소속은 아니라서요. 네. 자, 그 언론 탄압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정조사가 그렇게 매번마다 벌어져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현안 지르고 가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야가 시각차가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뭐 저도 대강은 듣고는 있지만 그게 국정조사까지 사안인지 과연 그렇다면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언론 탄압에 대한 여러 논란이 되었던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어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지금 방심위의 편파심위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개별 사안별로 이게 짚어보는 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심위 평가는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 차례 얘기하겠지만 과연 이게 과거에 한번 그런 게 있습니다. 야당이 집권했을 때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지금 야당이 됐을 때 태도가 자꾸 달라진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도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집권했을 때 기준과 얘기가 또 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좀 앞으로 좀 바꿔나가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참 평행선이군요. 여야 입장이 좀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나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었습니다.